안녕하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죠, 인형이? 참고로 이거는 반창고를 발라놓은 거라 화면에 도드라지죠? 네, 참고해 주시고요. 최근에 거래관계와 이익관계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사연 읽어볼게요. 사람은 다 거래관계와 이익관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의견에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게 맞다고도 느끼지만 그렇다면 너무 삭막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친구들을 볼 때 이익관계, 거래관계를 따져서 그 순간의 진심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말 을이라는 단어와 대가 없는 희생 같은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직 10여 년밖에 살아보지 못했지만 저에게는 그런 단어가 인간관계의 중심이었거든요. 최근 들어 계획적인 인간관계도 지향하고 있지만 인류애가 뚝뚝 떨어집니다. 저도 정말 많이 공감되죠. 대체적으로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여겨지는 걸 추구하는 모습은 참 멋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그런 거 찾는데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죠. 몰인정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분명 나의 호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고 도움도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인간관계, 세상에 대해서 염세적인 마음이 전해지는데 앞선 여러 영상들에서 제가 많이 언급했던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거래관계, 이익관계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나의 성과나 거래 매개가 돈이고 그걸로 사람이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당연한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심리 에너지나 시간, 체력, 이 모든 에너지들은 제한돼 있으니까 운동을 해서 체력을 늘리고 기본적인 파이의 절대값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정도 것이죠. 그러니 인간관계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요즘은 학력에 대한 기대치도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누구나 뭐 석사나 박사 한다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박사 과정을 나와도 교수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도 있고 뭐 석사 과정, 박사 과정으로 예를 들고는 있지만 기본 투자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드는 물리적인 요구치는 많고 그에 비해 내가 돈을 버는 속도나 체력이나 정신적인 여유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 효율적인 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건 필연인 거죠. 현대사회가 만든 인간상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고 나도 사회가 낳은 산물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대 방향으로 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기애적인 사람들이나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인간을 도구로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회가 자기애적인 사회로 갈수록 그런 인간이 배태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상호 간의 어떤 작용들이 있겠죠. 다른 측면으로 의리나 대가 없는 희생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건 없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요. 정말로 누구한테 바라는 게 없을 때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방이 어떤 보상을 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 상대방이 나의 도움으로써 기뻐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인간 간의 뭐 예의라는 건 있겠지만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에게서 바라는 것이 꽤나 구체적이고 타인의 반응에 자주 실망을 하게 된다면 나의 기대가 내 안에서 채워져야 되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심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 뭐 시월드라든가 어머니들이 아들 장가 보낼 때 며느리한테 혹독하게 구는 이유가 유달리 아들과 어머니 간의 정서적인 유대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도 하지만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할 때가 있거든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아들이 채워주던 걸 그 여자가 뺏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질투와 시기심에 며느리에게 혹독하게 굴기도 하거든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며느리들이 고부간 갈등을 힘겹게 겪어내고 자리를 잡으면서 정신적인 물리적인 힘듦에 대해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랫세대에게 며느리에게 바라는 것도 정신역동적으로 볼 수 있는 차원이에요. 나의 기대를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완전한 독립이라는 건 관계라는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관계 이론가 페어베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있고 저 사람 참 독립적이다 라고 할 때를 보면요, 사람한테 주로 의지를 안 해서 그렇지 혼자서 공부에 몰입을 하거나 뭐 취미생활을 풍성하게 하거나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독립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도 무언가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대상을 찾아서 그 대상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의리나 희생 없는 대가라는 거, 뭐 순결하고 흠결 없는 그러한 것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지 우리가 뭔가 대상을 추구하고 나의 어떤 욕구를 표출을 시키고 해소하고 싶은데, 그걸 건강한 식으로 승화를 했을 때, 이를테면 사회에 기여를 한다든가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든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이나 사진, 영상 이런 걸로 소통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나의 고통, 내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도 또 도움이 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타적인 사람은 없다. 나도 그런 사람이니 내가 의리나 대가 없는 희생 속에 어떤 나의 역사를 담아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없었을지를 살펴봐도 도움도 되실 것 같아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면, 저는 학부에서 신학을 했어요. 아무리 자본주의적인 분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는 방향성,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강박도 있고 소명도 있고, 그래야만 조금 더 인간다움이 있다고 믿고 싶다라는 지향이 있는 거죠. 인문학의 영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인문학은 인문학으로서 남아야 된다는 건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가지 고찰을 하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현상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논의와 그 존재를 존재로서 수호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인문학에서라도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뭐 환경보호, 동물에 대한 가치관, 연대의식 이런 것들로 좋은 사회현상으로, 운동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 그걸 자본적인 가치로 환산해서 이용하는 거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에는 솔직히 반대를 해요. 인문학이 대세다라고 하지만 그걸 어떻게 상품화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본가들을 볼 때마다 좀 속상한 거죠. 상담도 물론 여러 가지 이론 지향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10회기 이상 몇 년씩 많은 돈을 들여서 상담하는 게 모든 사람한테 가능하진 않으니까 단회기에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중심으로 접근하는 상담도 많아요. 그리고 학생 상담센터의 경우에도 학생들에게 기본으로 무료로 제공하는 상담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해결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게끔 하기도 하거든요. 정신분석이나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이론들, 또 상담자마다 장기적인 관점 길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계선적인 성격, 조현병,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필수적으로 장기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상담에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건 내가 나를 잘 지킴으로써 자율성을 잘 발휘해서 무난하게 잘 살아가는 거, 주위 사람들과 연대할 줄 알고, 연대를 바라지도 않아요. 어울릴 줄 알고, 더 나아가서 추구할 수 있다면 영성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지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가 나와 맺는 관계,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 관계가 지닌 가치를 중시하는 데서 오는 인문학적인 가치에서 비롯된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제가 인문학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주장하고 싶은 무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담자나 모든 인문학이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인문학이 이런 가치들을 수호한다, 수호하고 싶어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사회가 자본주의로 경쟁이 치열하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그것들이 너를 해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냥 너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야. 근데 참 간사하게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인간인지라 자녀한테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대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조건적으로 대하면서 관계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이상이 있나니 영원을 지향하고 싶고 완벽을 추구하고 싶은데 돈으로나 평가의 기준으로서 나의 존재가 제한되고 싶지 않다는 이상인 거죠. 그것이 조금 더 우선순위이길 바라는 영역이 상담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아나운서 활동하면서 평가 늘 많이 받고 있고 상담조차도 상담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끝없이 뭔가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 대비 나한테 보상되는 것이 많지 않고 지칠 때가 있을 때 이 사회의 노예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혹은 또 종교에 의지를 하면서 지지를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이건 분명히 심리학, 상담학을 넘어서 종교에 살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프로이트도 두 영역을 좀 나눠서 심리학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게 있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많이 염세적이 되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언제고 연대하면서 힘을 불어넣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그런 것을 지향하고 지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활짝 웃는 인형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오늘 웃으면서 하루 시작하고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